뭘까요? 지금의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지요.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이 하여튼 뭐 당 지지도에서는 1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최근 변동이 있으세요? 네, 한나라당이 굉장히 오랜만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내줬어요? 네. 예. 지난달 16일 출범했죠. 민주통합당이 출범 첫 주에 지지율 네. 조사에서 30.9%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출범 첫 주부터 30%대 지지율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2주 전에는 한나라당을 0.1%포인트 차이로 앞섰고요. 지난주에는 33%의 지지율로 30.6%를 기록한 한나라당을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2주 연속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택수 대표님 원래 통계는 수치보다 추세가 중요하다면서요? 네네. 그러면 민주통합당이 앞서는 게 그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는 단기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고요. 더욱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최근 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도됐다시피 모바일 투표단이 상당수가 지금 합류를 했단 말이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은 이 높은 지지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뉴스가 나오기는 한나라당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국민의 민심은 민주통합당에 지금 현재는 좀 더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봐지네요. 그렇죠. 한나라당은 뭐 높은 그 지지율을 계속 뭐 기록해 왔었지만 최근 네. 들어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민주통합당은 뭐 이제 긍정적인 뭐 통합이라는 그런 이슈가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세의 이유는 돈봉투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비대위 출범 이후에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도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네. 지난 12월 달에는 근 5주 만에 안철수 원장을 다자구도해서 네. 앞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비대위 출범 이후에 비대위 내부에서 이제 인적 쇄신 논란이 일면서 네. 개파 갈등도 좀 있었고요. 네. 또 오늘 일단락 됐지만 보수 삭제 논란도 있었고, 예. 거기다가 이제 결정타가 된 돈봉투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여러 가지 겹친 상황이 됐네요. 네네. 그래서 쇄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네네. 많은 한나라당 바꾼다고. 심지어는 뭐 네. 재창당 얘기도 하는데 국민들 기대를 거나요, 거기에? 네, 원래 당직이든 정부 관료든 인선이 있은 후에는 불협화음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네. 인선 초기부터 최근까지 주류였던 친이계 중진들의 용태 논란이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됐고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네. 기대보다는 우려를 하는 모습이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면서 최근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이죠. 50.7%가 한나라당의 쇄신 추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기대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33.3%에 그쳤고요. 한나라당 지지층은 물론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량이 기대한다는 의견을 보이긴 했지만 나머지 3분의 1가량은 우려를 표명했고요. 다른 네. 야당 지지층은 예상과 같이 대부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건 좀 공당의 입장에서는 참 비관적인 그런 전망인데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600만 표 가까이 몰아줬던 국민들이 왜 이렇게 네. 실망을 했을까?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일자리가 적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국민들은 왜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하게 된 겁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래서 2007년도 대선하고 예. 그다음에 2008년도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투표를 했던 표심은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인데요. 네. MB 정부 출범 초기에 글로벌 경제 위기 영향으로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적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악화됐고 그리고 계층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1%만 위한 정당이다 이런 야권이나 또 야당 지지층의 공세가 또 계속 이어지면서 네.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계층, 즉 연령별로는 4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 경제 수준으로는 중산층이 지지층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당 네.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만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마음이네요. 그런 말하자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큰 거죠. 예, 그게 사실은 인재풀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어려운데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은 땅 부자도 많고 군대도 안 갔다 오고 네네. 뭐 논문이라고 하지요. 그 허위 위조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민심에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닐까요? 네,
최근 저희가 조사했던 조사 결과를 보면 네. 한나라당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방금 말씀하신 1% 특권층을 위한 부자 정당이라는 답변이 39%로 가장 많았고요. 네. 개파 갈등이라는 의견이 19%로 10명 중 2명꼴로 또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1억 피부과 논란이 막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선거 패배 후유증이 또 채 가시기도 전에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이 치명타를 주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앵커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나라당 비대위의 최대 숙제는 아래로부터의 공정한 공천이 가장 중요하게 됐고요. 그래야만 전당대회에서도 공천과 관련된 줄 세우기도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공천이네요. 그렇죠. 공천 룰을 공정하게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줄 세우기도 없어지고 예.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쇄신할 수 있는 거죠. 번외로 질문 드리면 이 대표께서 이번에 비대위에서 마련한 공천심사위원회 들어가신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는 비대위 안에 이제 인재 영입 분과가 있는데 인재 거기서 영입 분과. 예. 워크숍에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번에 제가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한나라당이 왜 국민들이 싫어하는지, 그렇죠. 예,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싫어하는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42%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 조사 결과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서 특히 2040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20대부터 40대까지의 혐오 수준이 1년 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는데, 네. 가령 20대는 10명 중에서 6명이 한나라당을 가장 싫어하는 정당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권 초기에는 20대가 보수화됐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지지층이 20대에서도 높았었는데요. 네. 그런 원인에 대한 또 저희가 질문을 해보니까 이 부자 정당, 또 분열되는 정당,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같이 워크숍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제 변호사나 의사, 약사 네. 이런 전문직만을 대표하는 정당에서 예. 벗어나서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영입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얘기 해보시니까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공감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얘기로 듣고 지나치시던가요? 사실 그 자리에 초반에는 이제 의원님도 한 분 계셨고, 예. 좀 얘기를 좀 들을 만한 한나라당 이제 고위 당직자분들이 계시길 원했는데, 이제 토론회를 하는 중반 이후에는 사실 얘기하는 저희들만 있었고요. 네. 얘기를 정작 들어야 하시는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좀 아쉬웠죠. 네. 이택수 대표님,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좀 재밌는 게 있어서요. 네. 번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SNS를 많이 활용해서 20대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고 한나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지수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리트윗 횟수, 그 다음에 뭐 팔로워 한 사람들 숫자, 이렇게 해서 네. SNS를 얼마나 잘 쓰느냐, 네네. 이런 거를 공천의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확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게 젊은이들의 민심을 읽고 이해하고 공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SNS에 대한 기준은 마련이 돼야 되겠지만, 네.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SNS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내부 인사가 있을지는 조금 더 우려가 돼요. 이제 그런 기준이 공정하게만 마련이 된다면, 예. 공천이 되는 사람이건 낙천이 되는 사람이건 다 수긍을 하겠지만, 네. 그런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그런 한나라당 그 현역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의 그 SNS 사용 패턴을 보면 사실 민들레 이제 홀씨형처럼 이게 한번 이제 네트워크에 한번 나간 다음에 2차, 3차 리트윗 때는 네. 그런 확장성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표화하느냐. 예. 이제 그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새로 비대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 이준석 씨도 있지만 좀 네. 전문가들이 과연 그런 그 기준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수학공식처럼 되어 있어서 네. 제가 좀 황당했었거든요. 저런 거를 공천 기준으로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질문을 드렸고요. 네. 사실 이번에 돈봉투 사건이 오히려 호재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더 철저하게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그 공천 기준을 들이대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사실 뭐 이 돈봉투 사건 전까지만 해도 네. 그런 기사들이 많았었죠.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예. 당 지지도와 본인의 지지를 비교해서 네. 당 지지율보다 5%포인트가 낮거나 네. 또 교체 지수가 높은 분들은 교체하겠다.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지 또 당선 가능성 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 돈봉투 사건으로 이제 도덕성이 예. 또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으로 떠오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아무튼 비대위에서 혹은 향후 이제 결성될 공심위에서 아주 좋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네. 끝으로 아까 제가 쇄신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 재창당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재창당에 네.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하나요? 저희가 관련된 조사는 직접 아직 하지는 못했는데 네. 이건 뭐 조사를 해보면 해체나 재창당 의견이 아까 워낙 비호감 의견이 높았고 지금 네. 예, 기대 수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해체나 재창당 의견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재창당할 시간이나 환경이 좀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래서 네. 재창당이 이제 어렵더라도 이 돈봉투 충격에서 벗어나서 재창당이 준하는 정도의 혁신적인 그런 새 신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소야대는 물론이고 일당의 자리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지금 팽배한 거죠. 네. 네. 드문 경우긴 하지만 연예인 중에 비호감 이미지를 호감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진짜 뼈를 깎는 노력들, 아주 넓은 마음들을 갖고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한나라당도 변신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